지금은 말 그대로 그냥 조정장이죠. 가장 많은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대장주 포착이 됐다. 예, 안녕하십니까. 사이다경제연구소의 홍윤표 전문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 지금 현재 시간 오전 10시 25분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번 주 증시 어떤가요? 굉장히 안 좋아 보이죠? 조정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도 우리나라 증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뉴스라든지 어떤 일반적으로 이제 경제 TV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시게 된다면은 이제 하락장이 시작되나 이런 식의 말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추가 경기 부양책이 11월 미국 대선 때까지 나타나기가 합의안을 타결하기가 힘들다라는 부분으로 인해서 앞으로 시장이 많이 하락할 것이다 라는 내용도 있는데, 자, 과연 이 부분이 맞을지 라는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테고, 여러분들, 제가 사실 2주 전부터 유튜브 영상 촬영해 드리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조정장은 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하락장이 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나요? 아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고, 여러분들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도 0.48% 조정을 받으면서 60일선 기점으로 해가지고 조금 버텨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제가 2주 전부터 말씀을 드렸었던 것 딱 하나 있었죠. 여러분들, 증시가 11월 대선 때까지 펀더멘탈적인 부분과 유동성적인 부분 팽팽하게 기싸움을 하고 있고, 11월달에 미국 대선 때까지는 합의안이 나오기가 사실상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뭐가 기승을 부릴까요? 펀더멘탈적인 부분이 기승을 부리겠죠. 왜? 3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가 많이 상승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뭐다? LG화학, 삼성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네이버, 카카오 등등 많이 올라가 있었던 종목군들, 그러니까 증시를 계속해서 상승 주도했었던 섹터들, 많이 올라간 종목들 조금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LG화학, 삼성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네이버, 카카오 다 어떻게 됐습니까? 20% 이상 하락했죠. 그래서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 제가 10월 초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LG화학,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네이버, 카카오 다시 아래 가격대에서 수급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셔도 한 10%에서 20% 정도씩은 단기적으로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도 수급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죠. 여러분들, 지금 증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 여기서가 핵심 포인트인 것 같은데, 저는 하락장으로 가기 위한 시그널은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핵심적인 부분, 증시는 조정을 계속해서 조금 더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61선 기점으로, 그러니까 오늘이 굉장히 킬링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오늘 61선을 지켜주게 되면서 오늘 미국 지수가, 미국의 다우 지수가 조금 반등 포인트를 주게 되었었죠. 보시게 된다면은 지금 뒤에 보시는 차트가 다우 지수 차트인데, 다우 지수 차트 같은 경우는 오늘 21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개파락하면서 시작을 했지만 다 끌어올려주면서 마감이 되었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미국 자체 내에서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팽팽한 기싸움이죠. 여기에 공화당과 민주당 간에 제가 저번 주에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연방 대법관을 앉히기 위해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공화당에서는 보수 성향의 판사를 앉혀놓으려고 하고 있고, 이 부분을 민주당에서 반대를 하고 있다. 이 부분으로 인해서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합의안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자, 그래서 바이든 후보의 지지율이 지금 10% 이상 트럼프보다 앞서 있기 때문에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말이 뭐냐면은, 민주당에서는 지금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내용은 금액수를 높게 산정을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트럼프 쪽에 공화당에서는 아니다, 그건 너무 과하다라는 내용으로 인해서 합의안이 부결되지 않고 있고, 공화당은 그렇기 때문에 연방 대법관에 대한 카드를 민주당과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합의안을 계속해서 보려고 하고 있는데 그게 쉽지는 않다.
일단은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추가 경기 부양책이 11월 대선 때까지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내역이 나오게 되면서 최근에 한 2, 3거래일 정도가량 조정을 주게 되었죠. 우리나라 증시는 생각했었던 것보다 중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그 다음에 미국도 그렇고 글로벌적인 증시는 생각보다 많이 조정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만 조정을 좀 깊게 받았었죠. 왜? 저는 오히려 신용 물량 털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 하락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하락장은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보여지는 이 조정장 스러운 부분이 아니라 지금은 말 그대로 그냥 조정장이죠. 조정장이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이런 식으로 보여지는 우리 코스피 지수 8월 중순에 눌려졌었던 거 하락장인가요? 조정장이죠. 9월 중순부터 진행되었었던 부분 하락장인가요? 조정장이죠. 하락장은 모름지기 뭡니까 여러분들? 하락장은 요 3월달처럼 깊게 눌러지는 폭락장을 하락장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올까요? 저는 아직 안 온다 라는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거에 대한 근거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증시가 사실 펀더멘탈적인 부분으로 놓고 보았을 때 3월 중순부터 많이 오른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차트를 보면서 코스피 차트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3월 중순에 많이 내려갔죠.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장 참여하고 계신 분들 주식 투자 진행하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가장 걱정하고 계신 부분이 이거 혹시 많이 올랐고 추가 경기 부양책이 안 나온다고 하는데 쉬어야 될 거 아닌가? 요거 하나 더 한 번 더 오는 거 아닌가? 이거 걱정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이것을 시원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까요? 올까요 이게? 저는 오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사실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긴 하겠지만 여러분들 코스피 차트 조금 더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올랐죠. 3월 중순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돈풀기 장세를 정말로 천문학적으로 가져가다 보니까 계속해서 증시는 올라갑니다. 증시는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미국의 FOMC 연준에서도 파월 연준 의장이 앞으로 2022년에서 2023년도 앞으로 2년에서 3년 정도는 더 장기간적으로 저금리 기조를 유지할 것이고 평균 목표 물가제를 도입을 하게 되면서 시장의 자산의 인플레이션을 용인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인즉슨 뭡니까? 증시가 지금 계속해서 주식시장도 그렇고 부동산 시장도 그렇고 자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상승을 하더라도 놓고 있겠다. 사실 미국의 연준이 하는 일이 뭐죠? 전 세계적으로 미국도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시장의 자산이 일단적으로 평균적으로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부분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끌어올린다면 다시 테이퍼링을 통해서 또 자산의 거품을 억제하기 위한 부분도 올려주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균형 잡힌 부분을 계속해서 잡아주면서 우상향 패턴으로 가져가야 되는 부분인 건데, 지금은 코로나에 대한 확진자 수가 너무나도 증가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도 그렇고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죠. 경제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도 장기간적으로 계속해서 저금리를 유지하겠다라는 내용을 말을 했고, 다만 지금 시장에서 지금 아쉬워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단기간적으로 보다 추가 경기 부양책을 단행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이러한 패턴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미국 증시랑 거의 비슷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기술적인 부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여러분들, 제가 저번 주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던 게 딱 이거죠. 펀더멘탈적인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까요? 지금 생명선이 여기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여기서 뚫고 올라가려면 뭐가 필요하다? 추가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타결안이 진행하게 된다면은 이 생명선을 뚫고 올라갈 겁니다. 뚫고 올라갈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추가 경기 부양책이 만약에 지금 당장 11월 달 때까지 발행하지 않는다면, 합의안을 내놓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 번 돌파, 두 번 돌파, 세 번 돌파 시다가 안 되니까 펀더멘탈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조정장이 올 수도 있겠죠. 조정장이 올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그게 조정장이냐 하락장이냐를 아시게 된다면은 우리는 지금 주식시장에서 더욱더 공격적으로 배팅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인지가 체킹 포인트가 되겠죠.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조금 더 크게 보시게 된다면은
조금 더 크게 보시게 된다면 지금 60일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현재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잘 버텨주고 있고 일단은 오늘 새벽에 미국 증시가 미국 증시 역시 21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잘 버텨준 만큼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오늘 금요일날 61선을 잘 버텨주게 된다면 반등 포인트를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주봉 캔들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 캔들로 보더라도 답은 나오죠.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보시게 된다면 조금 더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주선을 놓고 보았을 때 사실 여기를 지탱해 주냐 주지 않느냐 뭐 이런 부분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체킹 포인트는 뭐다? 저는 조정장까지는 놓을 수 있겠지만 폭락장, 하락장까지는 가지 않는다. 자, 그러면은 뭐 20주선 아니면은 여기 아래 60주선, 120주선 충분히 가능성은 있겠지만 여기서 포기를 해야 된다,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저는 오히려 여기서 공격적으로 배팅을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자, 제가 여러 가지 이전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 유튜브에서도 말씀을 드렸었고 머니투데이 방송 나가서도 해서 제가 3월달에 증시 폭락장 전에도 인버스 추천을 드리게 되면서 여러분들 생각보다 증시가 하락장에 대한 시그널이 포착이 되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사회다경제연구소 회원 여러분들께도 말씀을 드리는 게 여러분들 지금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고 있는 부분은 안 좋고 오히려 증시가 하락장으로 갈 것 같은 분위기이지만 막상 까놓고 보면은 뭐다? 아직까지 하락장에 대한 시그널은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저는 계속해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조정 오게 된다면 매수 찬스의 기회로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었던 게 50% 정도는 좀 들어가 계신다면 나머지 50% 정도는 어느 정도 또 눌려줬을 때 좀 저가 매수의 관점으로 들어가시게 된다면은 저는 충분히 앞으로 수익 보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LG화학, 카카오, 네이버, 삼성 바이오로직스 등등의 여태까지 시장을 주도했었던 종목군들 많이 윗가격대에서 매수를 진행하시다면은 어느 정도 보수적으로 접근하셔라. 그리고 제가 앞으로 지금 이제 뒤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지만 지금의 조정장이 마무리된 이후에 상승장으로 다시 진입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상승장으로 진입을 하게 되었을 때 어떤 섹터가 올라갈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주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시장은 뭐하다? 아직까지 어떠한 시그널도 나타나지 않았고 여러분들 지금 시장 여기서 또 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는 게 자. 요거 하나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어디서 지금 지지받고 있나요? 21선. 21선 때문에 61선이겠죠? 조정은 줄 수 있지만 조정을 줄 때 다시 끌어올린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SK하이닉스. 여러분들 지금 최근에 삼성전자 외인과 기관의 대량 매수에 들어오고 있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지금 SK하이닉스 역시 어디에서 지금 지지해주고 있다? 어디에서 지지해주고 있다? 계속 여기 일봉선인데 지금 여기 5일선, 11선 깨지 않고 오히려 내려오게 된다면 21선에서 맞고 올라가겠죠. 자, 그런데 지금 주목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수급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증시가 굉장히 안 좋을 것 같고 증시가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수급으로 놓고 보았을 때 여러분들 굉장히 특이하죠? 상식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가 SK하이닉스 우리나라 시가총액 2위인 기업입니다. 삼성전자는 아직까지는 환율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환차익으로 이제 좀 들어오는 부분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SK하이닉스 지금 누가 계속해서 물량 들어오고 있죠? 외인과 기관 들어오고 있죠?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죠? 여러분들 얘네가 미치지 않고서야 지금 대량으로 수급이 들어올까요? 앞으로 만약에 폭락장으로 가게 될 걸 뻔히 알고 있는 물량들인데 정말로 상식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시장에서는 뉴스가 굉장히 안 좋게 흘러나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들이 여태까지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를 대량으로 매수 포지션을 가져갔었던 동학개미들이 매도 포지션을 취하게 되면서 외인과 기관이 그 물량을 다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뭐죠? 증시가 폭락하기 위해서 얘네가 지금 매수 포지션을 가져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앞으로 상승장이 오기 때문에 매수 포지션을 가져가고 있는 걸까요? 저는 후자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VIX 지표
변동성 지표라고 불리는 차트 있죠. 제가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지표를 보고 있지만 VIX 지표 같은 경우는 제가 일반적으로 증시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유용한 지표인데, 여러분들 VIX 지표가 일반적으로 3월 폭락장 전에 어떤 차트를 그렸냐면은 얘가 바닥을 그립니다. 바닥을 그리면서 수급이 많이 들어왔었죠. 수급이 많이 들어오면서 VIX 지표 자체가 뭐하고 있었다?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질 만한 위치에서 진행이 되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VIX 지표가 폭발하게 되면서 반대로 지수는 어떻게 됐다? 폭락했다. 3월 달에. 자, 근데 여러분들 VIX 지표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오히려 최근에 바닥을 그리는 척 하다가 한번 푹 눌렀죠.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 지수도 21선을 돌파해주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21선을 돌파해주면서 조정받고 있죠. 만약에 VIX 지표 자체가 이렇게 해서 여기서 지탱해주고 이렇게 올랐다면은 증시는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VIX 지표 자체가 이렇게 됐다가 이런 상황에서 이게 됐다면은, 그래서 지금 여기 상황에서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여기가 올라갈 가능성이 아직은 없다. 그리고 여기에서 유동성 카드, 유동성 기대감이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증시는 뭐하다? 아직까지는 상승 패턴으로 가는 거다. 그래서 지금의 증시는 뭐다? 조정장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환율 자체도 1145원 정도 수준, 제가 아까 봤을 때 1147원, 8원 정도 수준이었는데 하향 안정화를 보이고 있죠. 지금 외국인들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얼마나 좋죠? 우리나라는 수출 중심형 국가이기 때문에 환율적인 부분이 굉장히 민감하죠. 그런데 환율이 하향 안정화를 보이고 있고, 외인 기관 괜히 들어오는 게 아니죠. 지금 그냥 매수만 하더라도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더라도 환차익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주가 자체가 폭락을 한다? 증시 자체가 폭락을 한다? 의문부호를 저는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증시는 지금 조정장 진행 중이고요. 절대로 여러분들께서 겁먹으시면 안 되는 장입니다. 다만 내 투자 비중에서 100% 지금 다 들어가 계시면, 매수가 들어가 있으시면 안 되고 50% 비중만 들어가시고 나머지 50% 비중은 어떻게 된다? 지금 증시에서 계속해서 눌리고 있죠. 계속해서 눌리다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저가 매수가 강하게 달라붙는 모습에 포착이 될 겁니다. 이때를 노려야죠. 이때를 노리시게 된다면은 저는 앞으로 수익은 많이 나온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방금 전에 제가 차트를 보면서 코스피를 놓고 말씀을 드렸는데, 펀더멘탈적인 부분으로 놓고 보았을 때 한 차례 조정장 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겁먹지 마셔라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앞으로 지금이 2020년 10월 중순을 지나가고 있죠. 올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한 달 반 정도가량 남아있는 상황인데, 저는 생각했었던 것보다 이게 올해 말이죠. 2020년 11월, 12월 달까지 우리 증시가 잘 버텨준다면은 저는 생각했었던 것보다 지금의 증시 상승장보다 더 큰 빅장이 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체킹 포인트,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3월 중순부터 지금 9월, 10월 달까지 증시를 견인했었던 종목군들 많죠. LG와 삼성바이오로직스, 네이버, 카카오 등등등등,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종목들까지 해서 여러분들, 그 종목들이 앞으로 더 상승 랠리를 가져갈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스마트머니 자체가 다른 섹터로 유입을 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인 섹터는 생각보다 오르기가 쉽지는 않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섹터가 많이 오를까요? 지금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를 사야 될까요? 언택트 관련주를 사야 될까요?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언택트 관련주는 계속해서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무궁무진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지금의 조정장이 마감이 된다면은 저는 정책 관련주들이 이번에 상승장을 주도할 거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제가 머니투데이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인 거고, 이제 우리 사이다 경제연구소 유튜브 채널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인 건데, 제가 공개적으로 추천하는 종목이 딱 세 가지 있었죠. 우리 유튜브 영상에서 뭐였었냐면은 안 사면 완전 손해 보는 종목, 코로나 치료제 이거 사세요, 메가급 온라인 교육지 이거 찐이다. 딱 세 개 공식적으로 추천해 드렸습니다. 자, 이게 뭐였죠? 안 사면 완전 손해 보는 종목, 셀트리온.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 뭐였죠? 제넥신. 그 다음에 메가급 온라인 교육주 뭐였다? 메가스터디 교육. 이렇게 해서 세 종목 추천을 드렸었죠. 요때 정확하게 제가 4월 달에 추천한 종목들입니다. 여러분들 이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제가 공식적으로 추천을 해드리고 나서 제넥신 몇 프로 올랐죠? 제넥신 고점 대비 300% 올랐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 시청해주시는 분들께서 그냥 장기 투자로 진행을 하시게 돼서 그냥 중장기 정도로 진행을 하시게 돼가지고 6개월 정도 진행을 하셨을 때 1,000만 원 들어가시면 얼마 수익 보셨다? 3,000만 원 수익 보셨다. 그죠? 자, 그런데 제가 왜 하필 딱 세 종목 추천을 드렸었는데 셀트리온 100% 오르고 제넥신 300% 올랐는데 왜 하필 이 종목, 그 다음 이 두 종목 시가총액 자체도 정말로 크죠. 제넥신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3조 정도 되는 시가총액이고 셀트리온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들 이 대형주가 왜 갔을까요? 대형주가 왜 갔을까요?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제넥신 추천드렸을 때도 그렇고 셀트리온을 추천드렸을 때도 그렇고 제가 왜 추천을 드렸었던 거냐면은 지금 왜 사야 되는지. 두 종목 모두 뭐였었죠? 그 당시에 코로나가 터지게 되면서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너네 코로나 치료제 개발에 우리가 뒤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게. 코로나 정책 치료제 관련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정책에서 무조건적으로 한다고 오릅니까? 오를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두 종목 말고도 몇 가지 더 있었지만 스마트머니, 세력 물량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종목은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제넥신 300% 이상 갈 수 있었던 부분 이 때문이죠. 모멘텀적인 부분에, 수급적인 부분에, 기술적인 부분까지 완벽한 종목이기 때문에 제넥신 날아갔죠. 셀트리온 날아갔죠. 메가스터디 교육 그 당시에 정책 관련주는 아니지만 온라인 교육주 올라갑니다라고 해가지고 메가스터디 교육 20-30% 올라갔죠. 여러분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렸죠? 지금의 증시 조정장 이후에 반등장, 상승장 온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도 증시가 조정을 받고 있을 때 정책 관련 수혜주들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요. 오히려 스마트머니가 물밀듯이 대량 매수 포지션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사이다 경제연구소 회원 여러분들은 지금도 매집 진행 중이십니다. 저는 이 종목 비중 40% 50% 이상씩 실으셔라 라는 말씀까지도 드렸어요. 그만큼 확실한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제2의 제넥신이 될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파악이 되고 있고요. 이 종목분들 지금은 오픈을 해드릴 수가 없죠. 지금은 오픈을 해드릴 수가 없고 이 종목 나중에 어느 정도 올라가 있을 때 제가 공개적으로 오픈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 여러분들 정책 관련 수혜주들은 굉장히 많죠. 뉴딜 정책 관련해가지고 지금 정부가 2025년도까지 160조 원가량 쏟아붓는다, 드라이브 걸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하필 뉴딜 정책을 이렇게 강력하게 쏟아부을까요? 지지율입니다. 지지율. 여러분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를 했죠. 1단계로 완화를 했던 게 코로나가 완벽하게 종식이 돼서가 아닙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은 폐업을 앞두고 있는 자영업자 수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게 경제에 뇌관으로 작용하면 안 되는 부분인지라 지금 정부에서도 어쩔 수 없이 1단계로 완화한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 그다음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게 코로나가 완벽하게 종식이 된 부분이 아니고 코로나 치료제 아직 멀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밖에 다니실 때도 마스크라든지 이런 부분을 착용을 하셔야겠지만 여러분들 그 뭡니까? 만약에 1단계로 거리두기를 완화를 해서 확진자 수가 지금도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비난적인 부분이 나타나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정부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뭐다? 경제 쪽이죠. 그리고 일자리 취업 관련해가지고 정책 관련주들이며 뉴딜 정책을 160조 원 역대급으로 정말 당분 이래 이렇게까지 많은
정책 자금을 쏟아 부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전에 4대강 정책으로 쏟아 부었었던 정책도 있었죠. 그때 이화고경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당시에 4대강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진행하겠다라고 해가지고 13조 원 정도가량 투자 정책으로 진행을 했는데 어떻게 올랐죠? 이화고경 대장주로 인해서 25배 올랐습니다. 2배가 아니라 25배, 2,500%가 오른 겁니다. 저는 단군 이래 160조 원을 쏟아 부을 수 있을 만한 정책, 뉴딜 정책에서 가장 많은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대장주 포착이 됐다. 지금도 개인들은 이 종목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제가 제넥시 맨 처음에 말씀을 드렸을 때 똑같았죠.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들 제넥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당시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거냐면은 딱 이때였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여러분들 제가 그 당시에 머니투데이 방송 나가서 추천드렸었던 제넥시, 그 다음에 유튜브 영상에서 4월달에 공개적으로 추천해드렸었던 때가 바로 여기였죠. 4월달에 이 종목 무조건 사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다만 단점이 있다면 단기적으로 오르는 부분이 아니었죠. 시가총액이 3조짜리가 어떻게 빨리 오릅니까? 당연히 아니죠. 자, 그런데 정책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 그런데 수급 들어오고 스마트머니 들어오고 재료 확실하고 모멘텀은 살아있고 자리 완벽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4월달에 추천을 드리고 나서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일주일, 2주일, 3주일,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돼도 주가가 오릅니까? 오르지 않죠. 주가가 오르지 않다 보니까 개인들한테 계속해서 잊혀져 가고 있죠. 그죠? 그런데 이때 샀어야 됐을까요? 사지 말았어야 됐을까요? 여러분들, 우리 시청하고 계신 분들 단타 좋아하시죠? 단타 투자 좋아하시죠? 근데 단타 투자해가지고 성공하신 분 제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날고기는 정말로 제야의 고수라고 불리는 전문가분들, 단타 투자하신다는 분들 막상 보면은 한 100개 투자해가지고 10개 정도 오르면은 그거 가지고 광고하죠. 홍보하죠. 나 대단한 사람이야, 뭐하는 사람이야, 나 믿고 따라해. 근데 막상 보면은 상식적으로 놓고 본다면은 그렇게 잘하면은 남들을 알려줄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 여러분들 지금 딱 정책 관련주 이렇습니다. 이렇고 그 당시에 가장 대장주를 제가 포착을 해서 공개적으로 알려드렸었죠. 그게 제넥신이었죠. 제넥신 300% 가는 종목, 괜히 말씀을 드린 부분이 아니고, 저는 이제 지금의 증시 조정장이 끝나고 나서 제2의 제넥신 출발한다, 드라이브 걸 거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회는 뭐다? 지금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사회적 경제연구소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열심히 매수 포지션을 가져가고 있다. 이 당시에 제넥신이 얼마였죠, 여러분들? 제넥신이 6만원대였으니까 여기가 6만원대였는데 얼마까지 올라갔었죠? 19만원까지 3배 올랐죠. 앞으로 근데 그 당시에 제넥신에 투자하는 자금이 얼마 없음에도 불구하고 3배가 올랐다는 것은 저는 160조 원으로 가져가는 부분은 이거보다 더 할 수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경제연구소 회원 여러분들은 5천억 원, 이렇게 되면 되죠. 5천억 원의 스마트머니가 유입된 대박주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하나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그냥 안 해도 정책 관련 수혜주를 찾아서 진행을 하시면은 어느 정도는 수익 보실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의 증시 조정장 진행되고 있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정책 관련 수혜주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증시 현지 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계속해서 60일선을 지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디에도 경제 지표를 놓고 봤을 때 폭락장에 대한 시그널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저 시황적인 부분 굉장히 잘 맞춘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증시는 아직까지는 괜찮다, 겁먹지 마셔라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조정 올 수도 있죠.
조정 올 때마다 우리 시청해주시는 분들께서는 투자 방식을 180도 바꾸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오히려 이렇게 증시가 싸게 살 수 있는,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그 매수할 수 있는 기회에 어떤 섹터에 어떤 종목을 매수하시는지에 따라서 앞으로 상승장에서 수익을 많이 가져가지 못하시냐가 판가름되고 있다. 판가름 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책 수혜 관련주는 앞으로 갈 겁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사이다 경제연구소 유튜브 지금 아래를 보시면은 대표 번호 보이시죠? 대표 번호로 항상 이제 지금 계속해서 영상 보시면서 무료 종목 저희가 계속해서 문자로 안내 드립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최근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뭐 네온테크라든지 오늘 같은 경우에는 CJC푸드라든지 무료 종목군들 잘 가죠. 그래서 네온테크도 그렇고 계속해서 종목군들 무료 종목으로 드리는 종목들도 잘 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무료 종목 많이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테고요. 오늘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찾아뵈면서 그때는 종목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